이제 시장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 텐데, 다우는 올랐습니다. 그동안 혼자 못 갔었으니까, 네, 이럴 때 또 가줘야죠.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한 0.8%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, S&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. 사상 최고치 행진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좀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. S&P 500은 사실 오늘 장중에 5,500 터치하고 내려온 겁니다. 이 5,500은 또 다른 주요 마디 지수 때이기 때문에 바로 넘겨버리면 좀 그쵸. 한번 좀 맞고 네,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조정폭 크지 않았습니다. 오늘 뭐 엔비디아나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그게 뭐 어떤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. 제가 어제 방송은 없었지만 뭐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기는 했는데, 지금 브로드컴, 엔비디아 뭐 이런 몇 개의 종목들, 사실 거기에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한데 50일 이동평균선을 뭐 한 30% 정도씩 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대요. 이거는 이제 너무 과매수 국면이다라는 평인데,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마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,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쭉 우상향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게 필요한 거고, 지금은 그런 상황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. 하지만 뭐 그런 그동안 그 오른 거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지는 않죠. 그죠? 그래서 그냥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한 0.8%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. 우리들이 볼만한 것들인데,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3만 8천 건 집계가 되면서 전주보다는 줄었습니다. 하지만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어요.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, 5월 주택 착공도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. 주택 시장도 생각보다 크게 뭐 호황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.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네, 조금 정체되고 있다. 이게 전월은 물론 시장의 예상을 좀 크게 밑돌았어요. 그죠? 한 10만 건 정도 차이가 나니까. 이것도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지표입니다. 마지막으로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.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뭐 지표인데, 이게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뭐 산업 생산 지수와 이 추세가 거의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의 약간 선행 지표격으로 보는 건데요. 이거는 기준이 1입니다. 그러니까 0입니다. 0. 그러니까 0보다 좋으면 그래도 뭐 괜찮다라는 거고, 0보다 낮으면은 이제 위축 국면이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, 물론 0보다는 위에 있습니다만 전월이라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크게 안 좋았죠. 그죠? 다들 한 4.5, 뭐 4.8, 5,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1로 나왔으니까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세계 모든 오늘 공개된 모든 지표가 경제 둔화를 시사하고 있죠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?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. 그죠? 우리가 그동안은 좋지 않은 뉴스는 좋은 뉴스라고 해석했던 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니까. 근데 이제 약간 시장에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. 그거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스트랫가스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는 뭐 나쁜 소식 나오면 금리 인하할 거고 그러면 시장은 더 좋아할 거야, 이런 공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, 이게 그동안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S&P 500이 상승 추세에 있었어요. 상승장이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랜 기간 뭐 금리를 올렸든 아니면 뭐 동결이 됐든 이러다가 첫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에서의 지수의 변동을 데이터화한 거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, 봤더니 그 뭐 여기서 날짜를 보면은 뭐 65일 전, 기준 첫 기준금리 인하가 나온 65일 전에 그 평균 지수와 65일 후에 이런 평균 지수들을 좀 봤을 때, 오히려 첫 금리 인하 전에는 평균적으로 S&P 500 지수가 한 2% 정도 오르더라.
그런데 그러니까 65일이라고 하면 결국은 3개월이에요. 그죠? 3개월 후에는 보니까 지수가 1.5% 조정이 나왔더라. 평균적으로. 그러니까 그 전에 오른 건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겠죠. 그죠?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전에는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나왔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오히려 시장이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. 그때는 이게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우려 때문일 수도 있고요. 그 전에 많이 오른 데 대한 이제 조정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정점일 수 있어.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어. 지금 첫 금리 인하 시기 우리 뭐 9월로 예상하고 있고 뭐 12월로 예상하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월에 인하한다면 한 연말쯤에는 지금 지수보다 오히려 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알리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,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것일 텐데 이거는 성장 둔화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몇 차례 금리 인하는 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. 우리 작년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많이 컸을 때 많은 애널들이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야 경기가 침체 나오면서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으면서 금리 인하 못하는 게 나아. 그 정도의 인플레는 경제 상황이 좋으면 시장이 감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만 있나? 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그 전에도 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상승폭은 좀 둔화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경험도 있습니다. 그동안 데이터들을 보면은요.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.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데 경제가 진짜 완벽한 침체로 꺾이거나 이게 아니라 오늘 경제 지표들도 봤지만 뭔가 둔화되는 시그널이지만 확 꺾인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의 그냥 약간 꺾이지만 견고한 경제 상황. 이게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하면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의 속도, 강도로 둔화되느냐가 사실은 지금은 핵심일 것 같아요. 정말 잘 버텨주면서 인플레 완화되고 금리 인하되면 이건 정말 최고죠.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골드락스 막 이런 상황이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